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침묵해온 정세균 전 총리가 최근 민주당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정세균계로 꼽히는 이원우 의원이 전했습니다. 여태까지 정치를 해 오시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존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을 정면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 비례대표 선거제 퇴행 가능성을 우려한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정 전 총리의 비판적 인식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새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연대설에 대해 이 의원은 권노갑 상임고문 유인태 전 의원까지 연대한다면 그게 민주당이 될 거라며 이 대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당으로 전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별 기대를 않습니다. 이른바 명락회동 가능성도 선을 그었습니다. 누구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도와달라 이런 선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 전직 총리와 달리 역시 총리를 지낸 이해찬 전 대표는 일당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다. 단독 과반을 넘길지 180석을 얻을지가 관건이라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 주장했던 20년 집권론이 떠오른다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직자들은 이 전 대표 개인 의견일 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거나 일당이 최우선 목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당내 경선 표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위 10%인 A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10,000표를 얻었다면 지금까진 20%를 감산한 8,000표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0%를 감산한 7,000표만 득표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급족하지 않을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반영 비율은 3배 이상 높였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며 이 대표 면전에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나서 이게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말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지역위원회에 와서 프랭카드 펼치고 죽여버리겠다. 당에서 나가라. 절차 문제도 제기됐지만 경선 규정과 관련된 거를 바꾸려면 1년 전에 해라. 이거 제5절, 제101조, 당원 101조에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7조에도 있습니다. 지도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당원 개정으로 이 대표의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졌지만 당내 비명계는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쓴소리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해달라는 당원들의 청원을 삭제하라고 어젯밤 지시했습니다. 당 차원의 조치에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 전 대표는 거리를 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이 대표의 통합 행보를 압박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만으로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달라며 이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 등에게도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별 비판에 대응하는 대신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초등 돌봄 정책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지방정부 또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대의원 표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당원 개정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 당내 통합 방안과 함께 비례대표제 선거 방식 등 결단해야 할 과제가 하나둘 이 대표 앞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연일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자신의 출당을 요청한 청원에 동의한 당원이 2만 명을 넘겼습니다. 몰아내주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됐는데 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당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정세균 총리와는 단둘이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많이 속상해하셔서 이 전 대표 출당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지지층에게 자제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체제와 각을 세우는 이 전 대표와 달리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발맞춰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군부를 만든 하나회에 빗대 현 정권을 신건부로 규정했고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검찰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건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학자 역할은 끝난 것 같다며 신건부 종식을 위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학자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본인의 범죄 행위들 때문이라며 사과와 반성, 자숙을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